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un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약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치료 그리고 절골술, 절골술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알아볼 거예요. 어쨌든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수술을 바로 하지는 않아요. 먼저 보존적 치료를 잘 하셔야 돼요. 약을 먹고요. 약을 먹고 물리치료하고 충격파 치료. 충격파 치료는 당당당 때려가지고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치료죠. 그러면 충격을 받게 되면은 모세혈관에서 세포가 나와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 그리고 또 도수치료. 도수치료를 해가지고 좀 딱딱하고 경직되고 굳은 관절을 풀어주고 부드럽게 해줘요. 이것만으로도 좋아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안 되면 주사를 맞아요. 연골주사, 연골주사, 희루안 그런 주사를 맞습니다. 맞기도 하고 너무 부어요. 너무 붓고 아프면은 스테로이드 주사, 스테로이드는 많이 맞으면 안 좋죠. 한 번씩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맞는 게 좋죠. 그리고 그런 주사도 있고 또 PDRN이라는 주사도 PDRN DNA 재생 주사 맞고 또 PDRN의 또 다른 계열이에요. 콘주란 그런 주사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프롤로라고 또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주사를 맞아서 염증을 일으켜서 힐링을 시켜주는 프롤로. 다 비슷해요. 그런 PDRN, 콘주란, 프롤로는 다 비슷한 계열이에요. 이 주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주사 맞았다고 다 좋아지지가 않아요. 어디에 놓는 것인가? 주사 부위를 어디에 놔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관절 안에만 놓기도 하지만 관절 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바깥에 여러 군데에 주사를 놓으면서 좋아지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맞는가? 두 번째도 어떻게 맞는가? 어떻게 양을 얼마나 맞는 것인가? 조금 맞느냐? 양을 맞느냐? 또 약을 어떻게 섞어서 맞느냐? 그런 문제. 또 얼마나 자주 맞느냐? 간격을 매일 맞을 것인가? 아니면 일주일마다, 2주, 몇 달마다 등등 그런 간격. 그리고 또 누가 주사를 놓는가? 누가 주사를 놓는 건가? 주사 놓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나 놓으면은 엄청 아파요. 그래서 주사를 잘 놓는 분들이 있어요. 안 아프게 그리고 포인트를 잘 찍어서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주사를 놓으면은 좋아지겠죠. 자, 관절염을 또 이제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운동을 쉬어라. 예, 운동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아파요. 그러니까 운동을 쉬는 게 좋아요. 특히나 최근에 툭 소리 난다. 급성기로 관절염이 막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안 좋아지는 때. 뭘 해도 안 좋아진다고 그때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주사 맞아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좋아질 때는 운동 쉬어야 됩니다. 또 통증이 너무 심할 때 아파서 못 걸어다녀요. 너무 아파가지고 쩔쩔매고 그럴 때도 운동 쉬고 많이 부어있을 때 당연히 운동하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또 걷기만 해도 아플 때 이렇게 걸어다니면 너무 아파요. 못 걷겠어요. 당연히 운동 쉬어야 되겠죠. 알아서 쉴 거예요. 걷기만 해도 아프면 누가 운동을 해요. 어쨌든 뚝소리 나면 쉬어야 됩니다. 하지만 또 관절염 보존적 치료할 때 운동을 해야 할 때 운동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부종 및 통증이 완화됐을 때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근력을 키우는 강화 위주로 하셔야 돼요. 근력 강화 위주로 하셔야 돼요. 웨이트 운동이에요. 근데 걸어만 다니는 분이 있어요. 걷기만 좋아요. 많이 걷고 움직이고 뛰고 하게 되면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걸어 다니시면 안 돼요. 운동하시라 그러니까 걷기만 걷고 와서 더 아프다 그래요. 원장님 운동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와서 운동은 근력 운동 안 하고 하루에 5km씩 걸어요. 그러면서 1시간 반 걷고 너무 아파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또 뚝소리가 나는 운동은 제한하셔야 돼요. 쪼그려 앉기라든지 계단 내려가기, 등산 내려가기, 또 수영을 할 때도 수영도 저병, 평영 등등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 운동 하시면 안 돼요. 뚝소리 나는 운동들은 바닥에 앉아서 양반다리, 또 쪼그려 앉기, 많이 구부리기 등등은 다 피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안 좋습니다. 글래지를 한다고 또 쪼그려 앉으면 안 되겠죠. 다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절염을 이제 우리 보존적 치료를 했어요. 약도 먹고 다 했거든요. 운동 치료까지. 운동을 쉬었고 처음에는 그 다음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어요. 이런 보존적 치료에도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관절염 수술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관절연골의 부하를 감소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미 진행된 골관절염을 대체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요거 좀 자세히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관절연골 부하를 감소시키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건 직접적인 방법이라 직접적이다. 직접적인 방법이세요. 그래서 발상연골이 파열렸으면 그 길을 깨매주는 봉합술이에요. 또 연골이 없을 때는 넣어주는 이식술. 또 발상연골 대체술이라는 것도 최근에 막 이렇게 개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 있고, 그 다음에 절골술이 관절연골 부하를 감소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정렬이 X자다리로 돼 있으면 그걸 똑바로 만들어주는 관절연골 관절 재정렬 방법이 이런 절골술의 방법이 돼요. 이 방법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다 해봅니다. 다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런 방법도 해봅니다. 이미 진행되는 골관절염을 대체하는 방법. 이거는 인공관절이죠. 인공관절을 전치환술을 하는 방법 있고, 아니면 반만하는 반인공관절, 반치환술 이런 것까지를 이런 진행된 골관절을 대체하는 방법이 돼요. 이 방법은. 자, 그래서 이제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오늘 알아보는 거는 절골술이에요. 절골술인데 그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걸 미리 살짝 훑어보고 절골술이 어디에 어떻게 속해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대상이 있어요. 60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 하면 절골술은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70세까지 가능해요. 70세까지 가능하니까 잘 보시고 70세라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수술에도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젊은 분들이 하면 예후가 좀 좋아요. 또 오다리 수술은, 오다리는 내측구획에 국한된 골관절염에서 하면 좋겠죠. 오다리는 내측구획이에요. 내측구획. 그리고 또 관절염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야 돼요. 관절염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이게 절골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안 좋아요. 또 보온적 치료를 해본다고 그랬잖아요. 보온적 치료를 3개월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도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절골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오다리 각도가 어느 정도에서 휘어지면 하는 것이 좋으냐 라고 했을 때는 5도 이상이에요. 5도. 오다리는 5. 일반적으로 수술할 때 절골술은 몇 도에서 많이 할까요? 5도 이상인 거 맞고요. 몇 도까지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골술의 가장 편안한 각도는 5도에서 10도 사이입니다. 힘든 적응증이 있는데요. 힘든 적응증은 10도 이상이에요. 10도 이상에서 15도까지는 가능해요. 15도까지는 우리가 가능합니다. 15도 넘어가면 힘들어요. 골절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5도 이상 힘들고, 가능한 것은 15도까지다. 10도에서 15도는 힘들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기대치는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 절골술하고 가장 큰 목표, 원대한 목표는 아프기 전에 스포츠 활동 복귀예요. 축구하시는 분들 있죠. 축구하는 거. 그리고 농구하고, 골프마다 골프 치고, 등산하고, 다 그런 원대한 가장 큰 목표는 아프기 전에 스포츠 활동 복귀. 자, 중간 목표는 난 운동 안 해도 됩니다. 운동 안 해도 돼요. 그까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냥 좀 걷기 좋아하시면 걷기, 1시간 걷기, 그 정도. 그리고 좀 많이 좀 여행 좀 다니고 싶다. 그런 중간 목표가 있고요. 작은 목표는 그냥 관절 운동에 제한이 필요치 않는 경우까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조금 이제 마트도 가고 여러 가지 쇼핑도 다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거 하고 싶다는 거죠. 그냥 친구 만나서 좀 이렇게 원리도 좀 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제주도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근데 인공관절은 어쨌든 간에 많이 놀러 다니면 안 돼요. 여행도 다니면 안 되고 농사 같은 거 지금 많이 안 좋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인공관절이니까 닳고 결국은 수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관절은 그냥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절골술을 하게 되면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박한 목표는
내가 좀 안 아프게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자그마한 운동할 수 있는 목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되셨죠? 기대치는 상중하로 나누어 설명했어요. 이제 봐야 될 거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케이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떠나지 말고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절골술을 하는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세 여자 환자고요. 3년간 무릎이 계속 아팠네요. 동네 병원에서 주사도 받고 물도 빼고 그랬는데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어서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현천병원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진단을 해보니까요. 내측에 있는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무릎에 연골 손상이 있고 다리가 휘어져 있는 오다리, 내반 변형이 생겨져 있습니다. 자, 정렬 엑스레이 찍어볼까요? 이게 오른쪽이에요. 여기 오른쪽. 오른쪽은 이렇게 8도가 휘어져 있고요. 왼쪽은 5도예요. 원래 정상은 0도인데요. 5도 이상부터는 오다리 치료 대상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은 여기 거의 달라붙어 있죠. 이 정도면 엑스레이 상 관절염은 3, 4단계예요. 3, 4단계. 여기는 깻잎이 한 3장 정도 들어가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가락이 들어가겠죠. 거의 괜찮고 오른쪽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자, MRI 찍어봅니다. MRI 찍어보니까 여기 테두리 보이죠? 테두리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테두리가 오다가 여기 안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관절염의 단계는 내측 연골 손상은 MRI 상에서는 4단계예요. 4단계. 옆에서 보는 MRI 보세요. 오다가 여기가 없죠. 테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4단계.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는 3, 4단계지만 MRI 상에서는 4단계. 그래서 연골 손상 관절염의 단계는 4단계가 되는 거죠. 관절경적으로 확인해 보니까요. 아이고야, 여기 다 이게 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절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죠. 뼈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4단계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없죠. 이렇게 되니까 계속 아파요. 이 뼈가 부딪히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서 자꾸 또 이게 이런 연골이 떨어지면서 여기서 관절염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부종이 생깁니다. 물이 찬다 그러죠. 계속. 자, 그래서 오른쪽은 절골술을 했습니다. 절골술 잘 됐죠? 자, 절골술 2년째 봅니다. 보니까 오른쪽은 어때요? 라인이 잘 내려가죠. 가운데로 잘 내려갑니다. 딱 괜찮죠? 수술 전에는 이렇게 내려갔죠? 이렇게 내려갔는데 8도 잘 내려가죠. 괜찮다 그러죠. 좋습니다. 그런데 왼쪽이 좀 더 오다리가 진행이 됐죠. 그렇죠. 더 진행이 됐죠. 자, 우측 절골술은 뼈가 다 붙었습니다. 괜찮죠? 벌어져 있던 이 공간이 다 붙었어요. 좋아요. 왼쪽은 오다리가 더 심해졌어요. 관절의 간격도 더 좁아졌죠. 더 좁아지고 오다리가 심해졌네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원래 오다리가 왼쪽이 5도가 있었다 그랬죠. 오른쪽 수술하고 나니까 왼쪽도 오다리가 진행이 됩니다. 원래 안 좋았는데 이쪽으로 더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오른쪽 수술하면서 왼쪽의 하중이 더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더 오다리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또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오른쪽이 오다리 수술하고 나면 다리가 길어져요. 왼쪽이 좀 짧거든요. 그러면서 또 오다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이 오다리가 진행되는 것은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원래 오다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진행된다. 두 번째는 하중이 증가되어서 그렇다. 세 번째는 다리 길이 차이 때문에 반대쪽이 오다리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왼쪽입니다. 왼쪽은 MRI 찍어보니까요. 4단계 연골 손상은 아니고 3단계죠. 3단계. 여기가 비어 보이죠? 옆에서 보는 MRI 상에서도 쭉 오다가 여기가 살짝은 남아있죠. 3단계죠. 3단계 연골 손상. 자, 관절 경적으로 확인해 보니까요. 오른쪽처럼 4단계는 아니에요. 뭐가 덮여있죠. 이렇게. 덮여있고 2단계는 아니고 4단계도 아니고 3단계죠. 자, 왼쪽도 절골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도 오다리가 진행됐기 때문에 왼쪽도 해야 되겠죠. 통증도 생기고요. 자, 양쪽 절골술 상태 좋죠. 관절의 간격도 쭉 꺼보니까 잘 내려가고 왼쪽도 꺼봐도 괜찮게 잘 내려가요. 아주 좋아요. 자, 오른쪽은 뼈가 다 붙었기 때문에 금속을 제거했습니다. 다 붙었죠. 깨끗하게 다 붙었어요. 아주 클리어하네요. 퍼펙트하게 잘 붙고 관절의 간격도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자,
핀 제거하면서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해 보니까 4단계. 뼈가 아까 전에 보니까 다 드러나 있었잖아요. 뼈가 다 드러나 있는 연골 손상, 관절염 4단계였는데 이게 뭐 좋아졌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여기다 줄기세포, 카티스템 한 것도 없는데 저절로 좋아졌어요. 이렇게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젤골술 안으로도 이렇게 연골 손상이 4단계에서 2단계로 좋아지기도 해요. 이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일단 수술이 잘 돼서 그런 게 가장 크죠. 수술이 잘 됐다. 두 번째는 또 여기가 주사치료를 잘해서 그래요. 주사치료 하면서 여기가 힐링이 된 거고, 세 번째는 여기 보이죠. 바늘성 연골. 바늘성 연골이 이분은 좀 괜찮아요. 파열이 심하지도 않고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늘성 연골이 괜찮으니까 여기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바늘성 연골이 안 좋다 그러면 또 비슷하거나 조금만 좋아졌겠죠. 그런데 여기 버텨주니까 4단계에서 2단계까지 확 좋아졌어요. 2단계는 제가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봐서 2단계지 1단계, 2단계 사이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MRI 보니까 여기 생겼죠? 맞죠? 여기도 생겼죠? 아까 전에 MRI 봤을 때는 이게 없었는데 테두리가 생긴 거예요. 아이고야, 이렇게 좋아지나요? 환자분 너무 만족해요.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봐도 좋아졌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안 아프다 그래요. 좋죠?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다 되셨죠? 오늘 쉬운 내용이었어요. 대행성 관절염은 이런 거다 라는 것을 알고 절골술에 대해서 쭉 케이스까지 훑어봤어요. 많이 이해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